저는 이옥정 PD고요. 너무 기대돼요. 건배. 건배. 홍합도 먹어야죠. 홍합도 너무 신선하네요. 맛있어요. 이육정 PD님이 그 커리어 여정길에서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진화를 했다 그럴까요? 계속. 그리고 지금도 그러신 것 같거든요. 네. 그 원동력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저는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질문이 많죠. 우리는 스스로 어릴 적부터 질문을 하지 않는 훈련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고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받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돼요. 그거 해서 뭐해? 그거 알아서 뭐해?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스스로 던지지 않죠.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껍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껍질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보호예요.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내가 다른 어떤 영역 또는 다른 분야로 가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모두가 실은 한 방향을 보고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똑같이. 제대로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나는 지레 안다. 그 상황을 안다. 세상을 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근데 실은 누군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저게 왜 그럴까? 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가져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는 혁신일 것이고 인류한테 있어서는 진화 발전일 것이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지? 그 질문은 그런 거를 아무도 질문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답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힘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타고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가정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자유분만.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뭐 회초리를 드신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이런 것도 있죠.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덜했다라도 있지만 쪽팔림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었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못 던져요. 저거 던졌다가 내가 쪽팔릴까봐 나만 모르나 이렇게 될까봐. 그리고 많은 경우 많은 학교에서 뭐 안 그런 선생님도 있지만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순간 걔는 그 이후로는 질문을 안 던져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질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정말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미 그건 죽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 살아있는 거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1시간 정도는 지금 예전에 신문을 봤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기사를 보고 뭐 그거는 외국 신문들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읽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많은 또 자극을 받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재미난 게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질문들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을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찾기도 하고 학습도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분들한테 배우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확장도 하면서 계속 그 질문의 그런 종류나 아니면 넓이나 깊이를 좀 키워나가는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뭐 새로운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이게 내가 좋아하니까 막 신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뭐 새로운 거니까 남들이 안 해본 거고 뭔가 그런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떠세요? 만약 그게 있었다면 뭐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 게 좋을지. 두려움은 왜 없겠어요? 지금은 이제 사내벤처라니까 지금 대표로서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회사 잔고가 얼마 남았냐. 네,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 안 해보던 걸 했을 때는
당연히 다 두려움이 있죠. 내가 이게 관심 있고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잘 된다는 기대감 또는 잘 됐을 때의 상상을 더 많이 해요. 네. 우리는 꿈을 꿀 필요가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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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을 버리지 않고 그 보면 계속 keep on dreaming이죠. 자기가 그쵸. 뭘 하고 싶으면 그렇게 꿈꾸는 것은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많은 후배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본능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는 뭐 청소년기서부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어릴 때 주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보면 무엇을 먹었던 기억들이 잊혀지지가 네. 않아요. 어디에 놀러 갔을 때도 거기서 뭘 먹었나. 어떤 사람은 풍경을 기억할 수도 있고 네. 본능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아니면 저는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기 일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아까 얘기한 그 셀프 리더십 우리가 진로를 특히 택할 때 보통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됐지만 따져보면요 쉬운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의사다 변호사다 모두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 직장이지만 막상 변호사가 됐다고 해도 네. 내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음식에 관련된 지금은 이제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원동력은 거기에는 요리와 음식이라고 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요. 내가 재미있는 일은 뭔지도 알겠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뭔지도 알겠는데 생계도 해야 되고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거 뭐 이육정 PD님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도전을 하는 후배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PD라는 직업 자체가 그럴 여지가 큰 건 사실이죠.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노력은 해볼 만하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프로그램, 음식 콘텐츠, 음식 다큐멘터리를 진짜 거절한 건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나는 음식 다큐 계속 할래요. 그러면 그래 너 해라.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거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의 니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분야에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있어. 물론 일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뭔가 근접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하는 거, 그런 직장을 택하는 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근데 요리를 너무 좋아해. 완전 별개 같지만 나는 이 사람이 요리에 관련된 걸 뭘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레스토랑의 식재료 재고 관리 프로그램. 맞아. 레스토랑을 매니지먼트 하는 그거는 그 사람처럼 만약 요리를 좋아하고 그 레스토랑에 친구들도 많고 셰프들 친구들도 많으면 셰프들이 뭐를 원하는지 레스토랑에 어떤 니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신나서 그걸 또 할 수 있는 거고. 포인트는 결국 내가 꼭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하고 늘 이렇게 좀 매칭하고 그 안에서 그걸 발견하려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포인트신 것 같고요. 그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하셨잖아요. 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질문들을 지금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질문을 좀 던지실 건지. 질문은 요즘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제가 아주 큰 질문을 던지게 된 것 같아요. 현실적인 질문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회사가 적자 나지 않고 네. 부도 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저기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네. 예전 같으면 내가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제작해보자 했던 거에서 지금 던지는 질문 그래서 이것이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이게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또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죠. 네. 내가 원하는 거, 특히 창작자들한테 적용되는 질문인데, 꿈꾸는 사람일수록 실은 현실적이어야 되겠구나. 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리소스를 동원할 것이고, 그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난 요즘은 진짜 창작자일수록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네. 반대로 또 아주 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는, 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어떤 그 생각인데, 야, 이거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 어떤 나라 정부도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각자 맡으면 저같이 다큐멘터리 또는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될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이 빨리 공유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는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요. 그래서 이제 F&B라는 것도 이제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네. 그 F&B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2시간짜리 맞아요. 주제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짧게 딱 말씀 근데 주신다면 모든 분야가 다 변하겠지만 네. 식당이라고 하는 F&B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그야말로 컨택을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면. 예. 레스토랑의 탄생 자체가 실은 도시의 탄생과 맞물려 있고 도시 거주민들이 생겨나면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은 굉장한 사회적 실험이에요. 왜냐? 우리는 식탁에 낯선 사람을 들인 적이 없어요. 지난 몇만 년 동안. 근데 식당은 어때요? 우리도 지금 식당 가보세요. 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몇만 년 전 인류를 우리 식당에 갖다 놓으면 제일 놀랄 게 제가 누군데 내 옆에서 밥을 먹나일 거예요. 굉장히 큰 트러스트의 탄생이에요. 도시가 그랬고 오늘날 정말 국가가 그렇고 오늘날 뭐 경제 체제 자체가 실은 보이지 않는 수백만, 수천만이 하나의 트러스트를 믿음을 갖고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깨질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F&B. 왜냐면 우리가 식당에 왜 안 가요? 이제 낯선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가는 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셜 트러스트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과연 온라인으로 얼마나 해결이 될 것인가. 물론 많은 부분 해결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거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식당의 종말. 식당이 이 문을 닫는. 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마켓컬리에서 시킨 거 집에서 혼자 먹어야 되는. 네. 그거는 실은 단순히 우리의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이 변하는 걸 넘어선 변화가 네. 있을 수 있겠다. 네.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즉흥적이고 신나기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엄청나게 준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늘 그걸 팔로우하고 따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많이 꿈도 키워오시고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미진 서재 같은 아주 좋은 채널이 생겨서 이런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회사에 취직이 돼 있어야지. 아니면 지금 내가 경영학과를 다니든지 이거 아니면 실은 듣기 어려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탑 클래스의 그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료잖아요. 무료죠. 네. 무료로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그 셀프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과연 셀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장님, 팀장, 뭐 국장, 사장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자기 스스로도 내 스스로의 리더가 되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껏 던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리더인가? 그 새로운 질문을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이육정 PD 생각대로 셀프 리더십 굉장히 강력한 분이었고 또 그런 그 질문의 힘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을 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리진 서재 게스트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